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항공 전력에겐 또 한 번 큰 성과를 거둔 훌륭한 밤이었습니다. 7월 21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다시 한번 모스크바 외곽과 리페치크에서부터 레닌그라드와 로스토프주까지 적을 넓은 범위로 공격했습니다. 모스크바는 5번째 밤 연속으로 사이렌 소리에 떨고 공항을 폐쇄하고 있으며 리페치크에서는 열병 합발전소와 제철소 인근 산업지대가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마켓플레이스인 와일드베리스의 창고는 엄청나게 불타고 있어 손실이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새 러시아 전역에 있었던 모든 공습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함께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러시아인들을 얼마나 더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공격만으로도 이미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봅시다. 여기서 러시아인들에게는 상황이 복잡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이 없으며 이제 그들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살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짧은 영상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들어가서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은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섭다는 걸 넘어서 정말 두려워요. 밤에 모두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도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다들 전쟁이 난 줄 알았어요. 모두가 겁에 질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이유로? 왜 여기에 날아온 거지? 일레트로스달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게 말이 돼? 바로 옆에 도시가 있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폭발시켜도 되는 거야? 이봐, 그들을 놀라게 해.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로. 마치 전쟁 같았어요. 그래서요. 할 말이 없어요. 미래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긴장에 익숙해져야 할까요? 아니, 모두가 28년에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28년이요? 처음 이 일이 시작될 때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그랬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곳,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요. 에휴. 솔직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교도 졸업했고 여러 개의 학위도 있고 정말 중요한 일도 했었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정말 힘들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고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모스크바 근교가 이미 불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으시죠, 전에? 저는 발코니에서 그 모든 화재를 봤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스크바 근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곳이 우리 장거리 타격의 주 전선입니다. 적의 수도 지역에 대한 공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단지가 최근 며칠 밤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브를 통해 보급과 물류가 이루어지며 이 물류가 후방 경제를 지탱하고 그 경제가 이 전쟁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수백만 루블어치의 상품을 잃었는데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왜 우크라이나인들이 창고를 공격했냐? 나는 전쟁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라며 징징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게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품을 팔았다면 최소한 세금을 냈을 것이고 그 세금은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매우 논리적입니다. 게다가 이 마켓플레이스는 정령군 군대를 위한 드론, 그 드론을 위한 광섬유, 다양한 탄약 투하 시스템, 군복, 그리고 정말 많은 군사 장비의 판매를 자사 플랫폼에서 공개적으로 광고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모스크바주에서 무엇이 타격당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엘렉트로스탈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물류 허브를 성공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들은 모스크바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절반을 뒤덮을 만큼 큰 연기 기둥이 솟았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주의 칼레디노, 즉 포돌스크 남쪽의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와서 내가 강세를 잘못 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리 말하자면 러시아 늪지대에 있는 어떤 마을 이름이든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을이 없었다면 오히려 기뻤을 겁니다. 바로 그 포돌스크, 류보프스키 마이크로라이온에서 잠깐만요, 드론이 석유 저장소에 불을 질렀습니다. 실제로 하룻밤 사이에 모스크바주에서는 5군데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모데도보 구역의 인더스트리얼 파크, 유즈니 브라타에 있는 대형 물류 허브도 불이 났습니다. 이 단지는 65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건 별개의 디테일이지만 이 목표를 특히 기분 좋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에이전시 매체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유즈니 브라타 단지는 탈란트 이 우스페유 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재단의 설립자로 등재된 인물은 첼리스트 세르게이 랄두긴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자금줄이자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재단의 후원 이사회 의장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독재자의 최측근과 연관된 재산에 직접 날아온 겁니다. 7월 21일 밤에는 리페치크에도 제대로 날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밤새 2번이나 미사일 경보와 드론 위협이 선포됐습니다. 적들은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놀라 잠도 못 잤다는 겁니다. 경보가 울린 후 도시 곳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산업지대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신트 커뮤니티와 모니터링 채널들의 정보에 따르면 화재는 2호 열병합 발전소와 노볼리페치크 제철소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면적은 약 2,5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리페치크 주지사 이고르 아르타모노프는 생산시설 부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 뒤에 그들은 늘 실제 목표를 숨깁니다. 그런데 이번 목표는 꽤 크죠. 우크라이나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대상은 노볼리페치크 제철소와 관련된 시설이었습니다. 즉, 이 시설은 군수산업을 포함해 철강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즉, 적이 우리를 상대로 무기를 만드는 원료가 불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2열병합발전소는 사실상 도시의 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서 수년간 전기와 난방 없이 살게 만든 것처럼 이제 자신들도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러시아인들에게 직접 그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그 할머니요. 저를 웃게 만든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들 제정신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물론 저도 그런 억양으로는 못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보가 발령된 후 리페치크 인근의 산업지대와 레닌그라드주의 산업단지도 불이 붙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넓은 범위에서 작전했습니다. 남쪽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서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들에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든 불이 나게 공격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벌써 5번째 밤 연속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니는 익숙하게 방공망이 수도 접근로에서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결국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모데도보와 주코프스키 공항이 다시 멈췄습니다. 비행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밤마다 항공 허브가 마비됩니다. 전기 항공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시민들에게 그들이 지지한 전쟁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닿았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소셜미디어에서 공항에서 오는 러시아인들의 이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폭발 소리에 복도에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로스토프 지역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카메놀롬니 마을에서는 드론 파편 때문에 기차역 지붕에 불이 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들의 물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러시아 철도 자료에 따르면 철도 인프라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특별 소방 열차로 진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규모를 보여줍니다.
결국 26대의 여객열차가 최대 4시간 반까지 지연되었습니다. 드론은 노보샤우틴스크, 샬티, 그리고 노보체르카스크 상공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철도는 결국 적이 전선으로 장비, 탄약, 그리고 총알바지 병력을 운송하는 혈관과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나는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으로 몰려드는 러시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스토프 지역에서 공격하는 것은 더욱 정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크라이나와 아주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 봅시다. 전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러시아인들이 입는 바로 그 손실들에 대해 말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러시아 최대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 물류센터들은 상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들입니다. 바로 이 와일드베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십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허브가 불타버리면 손실 규모는 단번에 여러 부분에서 합쳐집니다. 불에 탄 상품, 건물과 장비 자체, 중단된 공급과 작업 정지, 이것들도 모두 손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와일드베리스 회사 자체도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와일드베리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타티아나 김은 이것이 러시아와 회사 전체의 끔찍한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창고가 불타오르는 횃불로 변하는데 어떻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브스는 공격 첫날 밤인 7월 18일에만 드론이 모스크바 외곽의 일렉트로스탈과 탐보프주의 코토프스크에 있는 와일드베리스의 두 대형 창고를 공격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7월 18일 밤에만 회사와 러시아인들의 전체 손실이 2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7월 18일 밤에만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포브스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 자체의 손실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창고 복구에 약 300억 루블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중한 추정에 따르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상품 재고는 최대 1,700억 루블에 달합니다. 즉,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려면 예비 평가만으로도 2025년에 1,750억 루블이었던 와일드버리스 RUS 그룹 전체의 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 즉, 2025년에 번 모든 수익을 복구해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렉트로스탈리에 있는 창고는 와일드베리스의 최대 물류센터 중 하나로 면적이 25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코토프스크에 있는 10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는 바로 작년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회사인 와일드버리스 RUS, 즉 RWB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거의 10%의 창고 부동산을 이뤘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아주 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장거리 타격이 중요한 물류시설을 겨냥하고 있으며 공격받은 허브는 적이 장비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과 항법 장비 생산을 위한 부품 공급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인들이 왜 공격했냐, 너희가 꾸며낸 거다라고 해도 그건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야만적인 러시아 전면군들은 몇 달째 연속으로 우크라이나의 노바포시타 허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편 허브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와일드베리스 창고들은 러시아 선전이 지금 떠들어대는 것처럼 민간 창고가 아니라 군수보급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당하며 보시다시피 손실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잃어버린 물품에 대한 보상을 러시아인들에게 해줄 생각은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크렘린과 러시아 지도부 전체는 평범한 러시아인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요 결론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 새로운 타격지대를 열었습니다. 즉, 러시아에는 더 이상 안전한 후방이 없습니다. 지난 밤에만 해도 아주 넓은 지역에 동시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주, 리페치크, 레닌그라드주, 로스토프, 블라디미르 등등. 즉, 지리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제는 국경 지역이 아니라 깊은 후방입니다.
후방은 국가의 산업과 물류의 심장입니다. 하룻밤 사이 국경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수백 킬로미터 내륙에서도 불이 납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예전 같은 후방이 더는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몇 밤 동안 모스크바 외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타는 와일드베리스 창고와 포돌스크에서 불에 탄 석유 저장소입니다. 푸틴의 돈줄과 연결된 유즈나야 브라타 허브도 불탔습니다. 리페치크에서요. 제2열병 합발전소와 무기를 위한 강철을 생산하던 제철소 근처에서 2,500제곱미터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드론 공격이 닷새째 이어졌고 도모데도보와 주콥스키에서는 운항이 중단됐고 로스토프주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카메놀롬니에서 역이 불타고 있고 26대의 열차가 지연되었습니다. 레닌그라드 지역과 블라디미르, 거기에도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손실, 특히 와일드베리스 쪽에서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된 곳, 즉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으로 전쟁을 체계적으로 되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단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멍청한 무리처럼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